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화웨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두 가지나 있네요. 네. 하나는 AI 칩 성능을 거의 뭐 2배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미국의 제재를 뚫고 드디어 내놓는다는 차세대 주력 칩셋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화웨이의 이 두 가지 움직임, 그러니까 AI 인프라 신기술하고 기린 9030 칩셋, 이게 각각 뭘 의미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신제품 발표다. 이걸 넘어서서 현재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를 막 뒤흔들고 있는 화웨이의 어떤 생존 전략,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벽을 넘겠다. GPU 활용 효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사실 처음 들으면 좀 믿기 힘든 수치죠. 네. 현재 업계 평균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AI 칩이라고 부르는 GPU나 NPU의 실제 활용률이 한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났네요. 네, 낮죠. 다시 말해서 뭐 100만 원짜리 최첨단 칩을 사도 실제로는 30, 40만 원어치 성능밖에 못 쓰고 나머지 60, 70%의 잠재력은 그냥 잠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화웨이가 바로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70%까지 쓰겠다는 겁니다. 이 활용률이라는 개념이 와닿으면서도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이걸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고속도로요? 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왕복 10차선짜리 최첨단 고속도로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이 도로를 운영하는 교통 관제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실제로는 3개, 4개 차선에만 차들이 막 몰리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는 거죠. 아, 알 것 같아요. 도로 자체는 좋은데 그걸 제대로 못 쓰는 상황. 바로 그겁니다. 도로 잠재력은 엄청난데 활용을 못해서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로를 더 넓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아주 스마트한 교통 관제 시스템을 올려서 10개 차선을 모두 효율적으로 쓰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웨이의 기술이 바로 그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차, 그러니까 AI 작업이 언제 어느 차선으로 가야 가장 빠른지 실시간으로 조율해서 전체 교통량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도로를 새로 짓지 않고도요.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 기술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통합관리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기술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는 자사 하드웨어에 최적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것만 잘 돌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화웨이의 이 기술은 자기네 칩인 어센드는 물론이고요. 현재 AI 시장의 절대 강장인 엔비디아의 GPU, 심지어 다른 제3자 회사의 가속기까지 전부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어서 관리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해줘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대담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무기인 그 쿠다라는 독점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락인 효과를 정면으로 깨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 GPU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 회사 칩을 섞어 써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니까요. 네, 이건 뭐 엔비디아의 심장부를 겨냥한 전략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2024년에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있거든요. 런AI라는. 아, 런AI. 네, 그 회사가 바로 이런 여러 GPU 클러스터의 작업을 조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시장의 중요성을 엔비디아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화웨이가 이 영역에서 엔비디아랑 직접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건 제재 때문에 최첨단 칩을 구하기 어려워진 화웨이가 그럼 우리가 가진 칩, 심지어 경쟁사 칩까지도 남들보다 2배 더 잘 쓰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칩을 묶는 클러스터 기술에 의존해서 단일 칩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아,
이 기술은 그 철학이 그대로 구현된 결과물인 거죠. 자료에 함께 언급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나 UCM 같은 기술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 기술들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UCM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함께 설명해 주시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UCM은 통합 컴퓨팅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이것도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예요. 메모리 쪽이군요. 네, AI 연산에는 그래픽카드에 붙어있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이것도 다 해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USM 기술은 이 비싼 HBM 메모리랑 일반 D램 메모리를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풀처럼 묶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꼭 HBM에만 머물지 않고 필요에 따라 D램이랑 효율적으로 오가게 만들어서 HBM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시스템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AI 칩의 연산 능력, 즉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능력, 메모리까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200% 끌어내는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체 하드웨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그 기린 9030 칩셋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재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모두가 놀라는 지점이죠. 2020년 제재로 화웨이는 유일한 첨단 칩 생산 파트너였던 대만의 TSMC랑 거래가 끊겼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플래그십 기린칩 생산을 전면 중단했었고요. 한동안은 기존 재고로 버티거나 퀄컴 같은 해외 기업의 4G 칩을 공급받았었죠. 네. 그러다 작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출시된 메이트 60 시리즈에 7나노급 기린칩이 깜짝 탑재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맞아요. 그때 정말 다들 놀랐죠. 그리고 이제는 오는 11월 25일 메이트 80 시리즈를 통해서 차세대 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사실상 완전한 부활을 선언하는 거죠. 자료를 보니 기린 9030이 단일 칩이 아니라 일반 모델하고 프로 버전 두 가지로 나온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뭐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쟁사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금나누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나누기. 네, 유출된 제품 상자 정보를 분석해보면요. 일반 기린 930은 12기가 램을 탑재한 일반 모델에 그리고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기린 930 프로는 16기가 램 이상의 최고급 모델, 그러니까 뭐 프로맥스나 얼티밋 디자인 같은 모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델별로 성능을 명확하게 차별화해서 가격대에 맞는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또 수익성도 극대화하려는 의도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기술적인 사양을 좀 파고 들어보죠. 이 칩이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정확히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N+3 공정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공정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바로 트랜지스터 밀도입니다. 트랜지스터 밀도요? 네, 기린 930은 1제곱밀리미터당 1억 2,50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걸로 알려졌어요. 1제곱밀리미터에 1억 2,500만 개요. 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쟁사 공정이랑 비교해 주시면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이 밀도는 TSMC의 N6, 그러니까 6나노 공정의 밀도보다는 높고요. 네. 삼성의 초기 5나노 공정 밀도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략 TSMC 기준으로 보면 한 5.5나노 공정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5.5나노급? 네. SMIC의 이전 주력 공정이 14나노였던 걸 감안하면 밀도만 250% 이상 향상된 거니까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밀도 수치는 정말 놀라운데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인 네덜란드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도 없이 어떻게 저런 밀도를 구현한 거죠?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혹시 뭐 수율이나 안정성 같은 데서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밀도랑 실제 성능이 다르다는 게 바로 그 지점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밀도는 5나노급에 근접했지만 실제 성능하고 전력 효율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돼요. 아, 역시. 대략 TSMC의 N7P, 그러니까 7나노 개선판이나 N6, 6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진짜 5나노 공정인 N5나 N4랑 비교하면 약 15%에서 20% 정도의 효율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EUV 장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EUV 없이 구형 장비인 DUV 장비를 여러 번 사용하는 멀티 패터닝 기술로 억지로 회로를 새기다 보니까 공정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결국 수율 저하나 전력 효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EUV 없이는 최첨단 경쟁에서 항상 15에서 20%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 기술 격차를 앞서 이야기한 소프트웨어만으로 계속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아마 화웨이 내부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관점을요? 이 성과의 의미는 오늘 당장 세계 1위 칩을 만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외부 도움 없이 최첨단 기술과 장비에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준의 칩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느냐에 있죠. 수많은 기술적 병목 현상을 내부적으로 해결해냈다는 것 자체가 기념비적인 성과인 겁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고 그 생존의 기반을 다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의 1등 경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목줄을 잡히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5나노급 칩, 기린 9030으로 하드웨어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든 자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하드웨어 성능까지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정교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웨이의 양동 전략, 즉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전략이에요. 양동 전략. 네. 하드웨어 전선에서는 어떻게든 최첨단을 따라잡기 위해 계속 전진하면서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그 15에서 20%의 하드웨어 격차를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로 메우는 거죠.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접긴 방식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칩 하나,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생태계. 즉,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칩에 대한 뉴스가 아니네요. 엄청난 외부 압력 속에서 하나의 기업이 기술적 회복 탄력성과 전력적 독창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화웨이가 하드웨어의 꾸준한 진보와 소프트웨어의 독창적인 혁신이라는 이 두 개의 바퀴를 어떻게 맞물려 굴리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겠네요.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돌아가면서 화웨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